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은 미분계수라고 하는 녀석하고 도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일단 배울 거야. 일단 시작은 미분계수가 뭔지를 배우고, 미분계수하고 도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미분 가능한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도 나눌 거고,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미적분 1에서 다루게 될 다항함수 있잖아.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그걸 미분법이라고 하거든. 다항함수의 미분법 플러스 약간의 심화 과정, 조금 더 미분을 편하게 하기 위한 과정까지 쫙 정리하면 끝이 나. 특히나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되게 기술들이 많아. 여기서 배우는 이 단원 자체가.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다 기본적인 건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뭐부터 배울 거냐면 미분계수가 뭔가부터 먼저 배울 거야. 오케이? 미분계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실 미분계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뭐 순간변화율이네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바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하나 찍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도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제가 이 녀석의 x좌표를 a라고 할 거고, 이 녀석의 x좌표를 b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함수는 y fx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녀석이 뭐가 될까요? 요게 fa가 될 거고, 요게 뭐가 될까? 요게 fb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우리 어디에서 많이 배웠었냐면 중학교 때도 배웠고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배웠었어.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 근데 직선하고 선분하고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점을 연결한 요렇게 생긴 선분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생각이야. 오케이? 그러면 되게 쉽잖아? 요거는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a, fa고 이 점의 좌표는 b, fb네. 맞지? 그러면 두 점을 잇는 기울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찾으면 돼. b 빼기 a에 fb에 빼기 fa에 요렇게 생긴 놈을 찾으면 돼. 요걸 우리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또는 선분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미적분학에서 시작을 할 때는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자 이제부터 여기서 이건 뭐 당연히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을 찍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도 좋고, 그 선분을 찾아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라고 할 때 구하는 방법은 얘고, 맞지? 그걸 우리가 또 다른 용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이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한번 해볼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짓을 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 그냥 그렇게 해서 뭔가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약간은 정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의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암기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일단 무슨 짓을 해볼 거냐면, 요 식에서 한바탕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뭐 업그레이드라고 해도 좋고 변화를 시키는데 어떤 변화를 시킬 거냐면, 리미트에 b라는 놈을 a로 이렇게 끌고 가볼 생각이야. b라는 점을 a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볼 거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b-a분의 fb에 fa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을 좀 해볼 거야. 오케이? 자 이제 해본다. 봤더니 그냥 과정을 우리가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이 수학을 할 때 컨티뉴어스하다,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디스크리트는 정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톡톡톡톡 가는 거. 근데 요거는 컨티뉴어스하게 쭉 가는 거야. 이어져서. 근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 그건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두어 개를 예를 들어보자고. 만약에 B가 가는 과정에 한 이쯤에 멈췄다고 생각을 해봐.
그치? 그때의 기울기는 뭐야? 요렇게 생긴 기울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울기는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커졌네요. 그죠? 내가 이 점을 한 번 더 여기로 옮길게. 기울기가 어떻게 됐나요?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커졌죠? 왜냐하면 이 점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직선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걸 깨달은 거야. 이렇게 하면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놈이 뒤에 있는 요 식이 B가 A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겠구나. 점점 커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야. 맞지? 오케이? 잘 봐. 근데 끝도 없이 커지는지를 확인해 봐. 그냥 무작정 계속해서 커지는 거야?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게 누구냐면 내가 여기다가 흔히 말하는 접선이라는 놈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 생각이야. 이렇게 접선이라는 놈을 하나 그려볼게. 잘 생각해봐. 내가 요 점을 요렇게 가면 점점 쓰잖아. 그치? 즉 계속 증가하잖아. 근데 뭐는 못하는 거야? 저 파란색보다 설 수 있어? 요 파란색보다 쓰겠니 얘가? 파란색보다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는 절대 못 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 값은 이러한 변화를 거칠 때 계속 증가하면서 누구를 향하여 가까워져?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야? 요 파란색 기울기랑 가까워지겠지. 오케이? 저 파란색을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접선이라고 한다고. 누구에서의? x = a에서의 접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극한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군요. 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곡선이 주어지더라도 그 fx라는 식을 알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겠네? 그러자고 극한값 배운 거야. 이 앞단원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배우는 거는 이 극한값을 계산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보자고 하는 목적이었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러면 평균 변화율에다가 BA로 두 점으로 있던 놈을 한 점을 A로 옮기면 바로 그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했지? 근데 이제 미분학적인 관점에서 이 용어들이 여러 개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는 곧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불러. 이렇게.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야 우리가 수학인데 매번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 이러면 돼 안 돼? 어떻게든 뭘로 만들어내야 돼. 기호로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그 기호로 만든 표현이 뭐냐면 미적분원에서는 F의 A점에서의 미분계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 오케이? 방금 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미분계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것도 같은 표현인가? 맞자. 그래서 요거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이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냈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똑 떨어져 있던 점을 한 점을 극한의 관점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쭉 변화시키면서 기울기를 계속해서 구해봤더니 증가는 하는데 파란색을 넘지 못해? 그렇다면 그 극한값은 파란색의 기울기? 그리고 그 파란색 기울기가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 어디에서의? 그 모여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거를 미분학에서 뭐라고도 부르고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고 미분계수라고도 부르고 기호로 바꿨을 때는 F'A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는 요거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dfx, 즉 fx라는 식의 x에 관한 순간 변화율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 x가 얼마일 때 a일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미적분에서는 그렇게 자주 활용되지는 않고 미적분에서는 주로 요걸로 활용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미분계수예요. 괜찮겠어? 따라들 왔니?
괜찮지? 그러면 이게 극한값인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극한값 구할 때는 늘 뭐부터 따져보라 그랬냐면 야, B가 A로 가는 방법이 A 플러스도 있고 그치? A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어느 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있을 거야.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가 A에서 왼쪽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도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 구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여기 외워야 돼. 다 외우는 거야, 여기는. 자, 갑니다. 저 기호를 우리가 조금 더 다루기 편한 상태, 극한의 관점에 다루기 편한 상태로 조금 바꿔볼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뭐냐면, 야, B라고 쓰지 말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내가 H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 B는 뭘로 바꾸면 돼? A에다가 H를 더한 놈? 맞아? 그럼 요것도 FB도 F에 A 플러스 H 이렇게 바꾸면 되지. 똑같은 상황에서 극한값을 만들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에 H가 B가 A로 간다는 거는 H가 뭐가 된다는 소리일까? 0이 되어 간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래서 H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는 B 빼기 A니까 H가 될 거고 맞지? FB는 뭐라 그랬으니까 F에 A 더하기 H라고 했고 마이너스 FA가 되겠지. 요게 우리가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그럼 처음부터 이걸로 하시지? 왜 이걸로 하냐? 왜냐하면 순간변화율에서 좀 연결짓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장 익숙한 표현으로부터 도출을 하려고. 괜찮아? 자,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좌에서 올 수도 있고 우에서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뉘겠네. H가 0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H가 0 마이너스로 가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극한값이니까 얘가 무슨 값으로 하나 주어지고 얘가 무슨 값으로 하나 주어지면 그치? 두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어쨌든 얘도 하나의 극한값이니까. 그래서 얘를 내가 우극한,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미분계수라고 하고 정식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자주 사용할 겁니다. 여기를 좌미분계수라고 했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때하고 똑같아. 오른쪽 거 왼쪽 거가 같으면 존재해요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래서 구한 값이 얘하고 얘가 즉 오른쪽에서 구한 우미분계수와 좌측에서 구한 좌미분계수가 같으면 얘 둘이 같으면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봐봐. 이런 상황인 거야. 어떤 함수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여. 여기서요 내가 더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던 놈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게 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첨점이라고도 하고 뾰족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해. 이렇게. 그럼 오른쪽에서 점을 하나를 찍어서 쭉 흘려가면서 기울기를 잡으면 어차피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 아니야. 여기다 찍어도 요 기울기, 여기다 찍어도 요 기울기, 여기다 찍어도 요 기울기잖아. 그러므로 기울기는 결국에는 우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얘가 나올 거고 맞지? 왼쪽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기울기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접선을 그냥 가상의 접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놈으로 가까워지겠지. 그럼 노란색 기울기랑 빨간색 기울기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맞지? 이 둘이 다르므로 얘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를 거야. 그 말은 아까 말했던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F'A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 이 녀석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왜? 극한값은 언제만 존재한다고 얘기했어? 왼쪽 값과 오른쪽 값, 그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녀석은 오른쪽에 대한 극한값을 구했고 왼쪽에 대한 극한값을 구했는데 둘이 다른 거야. 그러면 미분계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미분계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미분계수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거네요. 됐어? 그때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그 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리고 저 미분계수를 구할 수 없을 때 좌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와 다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 미분 불가능하다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미분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쓰지를 않아. 나도 그거 참 의아합니다. 여전히 미분 불능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가끔 그냥 툭 튀어나올 때 미분 불능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몇 가지를 배웠어? 평균 변화율에서 두 점으로 있던 평균 변화율에서 한 점을 쫙 모았을 때 나오는 극한값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고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기도 해. 동시에 기호로는 F'A라고 하지. 근데 이 녀석 역시 하나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구할 수 있게 될 거고 그 둘이 다르다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고 미분계수가 구해지는 상황이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입니다. 됐죠? 지울게요. 별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내용 설명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서 손자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상황이 정말 좋은 순간인 거고 사실 이렇게 옆에서 설명을 하고 뭐 영상을 보고 막 이런 과정들은 나의 읽음을 나이가 이렇게 정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고 봐야 돼요. 더 읽으셔야 돼요.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쭉 책 내용을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늘 바이블이라는 책 또는 정석이라는 책을 이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이유도 첫 번째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이유도 가장 뭐 하기 때문이냐면 그 교재가 읽기 편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읽기 좋은 책이기 때문에 늘 그걸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분계수가 뭔지 알았어? 미분계수 이꼴 그냥 접선의 기울기야. 어떤 특정한 점에서.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평균 변화율로부터 나온 거고 구하는 방법은 두 점을 하나로 모아서 그냥 극한값 구하는 거야. 요약하면 그거야. 근데 그게 어찌됐든 너도 극한값이니까 좌우가 달라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좌우가 같아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존재하면 미분 가능,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어찌됐건 주어질 거 아니냐. 이 fx라는 놈이 주어질 거야. 우리는 관심이 많아.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즉 미분계수에 관심이 많아. 그럼 미분계수는 점점점점점점마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자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도 구할 수 있을 거고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도 구할 수 있을 거고 x 이퀄 3에서의 미분계수도 구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미분계수 구할 수 있는 거지. 점은 무수히 많으니까. 괜찮겠니? 언제까지 저 짓을 할 건데? 이 극한값 한 번 구하는 과정이 물론 이제 여러분 좀 편해졌겠지만 여전히 함수가 복잡하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야 미분계수가 10개가 필요하면 그냥 10번 극한값을 막 구할 거야? 이거 미친 놈 아니야. 그치? 그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버리냐면 야 A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X로 바꿔서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어떠니? 그래서 그냥 구해놓고 저식을 구해놓고 이 x에 관한 극한값을 구해놓고 x로 바꿔서 a 대신 x로 바꿔서 극한값을 구해놓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럼 그 도함수가 구해지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야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 그럼 뭐 x자리에 1 넣으면 되잖아.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 때 함수 fx가 뭘로 주어졌냐면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오케이? 1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볼게.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정의대로 가면 돼. 미분계수니까 h 분의 f의 1에서라고? 그럼 1 더하기 h의 마이너스 f의 1이겠구나.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 리미트에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1 더하기 h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테고 정리를 한바탕 더하면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하고 더하면 얼마야? 합차 공식이니까 2 더하기 h 곱하기 얘에서 얘를 빼니까 h 이게 되겠네? 괜찮아? 됐지? 약분 그래서 2 더하기 h에다가 0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요? 2가 될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뭘 구한 거야 우리는 뭘 구한 거냐면 1에서의 fx가 x의 제곱이라는 함수로 주어졌을 때 x 이퀄 1인 점에서의 미분계수 구한 게 2라는 걸 확인한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제 2에서도 구해, 3에서도 구해, 4에서도 구해, 5에서도 구하면 이 짓을 몇 번 하면 돼? 죽으라고 계속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바보라는 거야. 처음부터 구할 때 요 1 대신에 x를 넣고 구해. x. 여기도 x. 여기도 x. 그리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여기서 바뀔 거냐면 봐봐.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이렇게 되겠네. 됐어? 정리해보면 또 합차 공식을 써.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하고 더했더니 얼마? 2x 더하기 h 곱하기 얘에서 얘를 뺐더니 h 날려? 괜찮아? 그리고 극한값을 구해 h에다 0 넣은 거니까 2x가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도함수라고 부른다고. x 이퀄 a점에서의 미분계수는 f'a라고 아까 했잖아. 그럼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얘를 f'의 x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의 명칭이 뭐라고? 도함수라고. 그럼 이제 나는 f'x가 뭐임을 알게 되었냐면 2x임을 알게 되었어. 괜찮아요? 그러면 야 1에서 미분계수 구해봐. f'의 1을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2네? 2에서 미분계수 구해봐. f'2 구하라는 소리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네? f'5를 구해봐 그랬으니까 저기다가 5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10이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미분계수를 내 맘대로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괜찮아요? 요렇게 만들어진 게 도함수다. 그럼 결론은 도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도함수라는 건 미분계수를 일반화시킨 버전이야. 즉 리미트에 h에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에 마이너스 fx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괜찮겠니? 자,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 아까 어쨌든 요거 x로 넣고 막 계산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해서 2x라는 걸 구해냈잖아. 그치, 2x라는 걸 구해냈다고. 그러면 이제 함수가 이렇게 간단한데도 그 과정을 거쳤어야 했잖아. 함수가 지저분해지면 극한값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야 이거를 매번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함수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법이라고 부른다고. 자, 용어 정리. fx가 주어졌을 때 f'x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 과정을 미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미분하려면 아까처럼 극한값 구하면 되잖아. 맞지? 어디를 x로 놓고 여기를 x로 놓고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 미분하는 과정이 아까도 봤지만 함수가 복잡해지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걸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하는 쉬운 공식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항함수의, 물론 여기서는 다항함수만 다루니까지만 요거는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고 얘기를 하고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들을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물론
미분법은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미분법이라는 용어가 이 도함수라는 걸 활용해서 다양한 수학적 과제를 해결하는 전체 과정을 미분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거나 그래프를 구한다거나 극대극소를 찾는다거나 최대 최소를 찾는다거나 속도가 속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미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미분법이라고 하는 의 이 협의 조그만 의미는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좀 이따가 도함수의 미분법과 다항함수, 그러니까 저 미분법 중에서 어떤 함수는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미분법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오늘은 다항함수의 미분법만 배우면 된다는 것이지. 오케이? 됐어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